아, 병역법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병역법, 참 어렵다면 어렵고 쉬운다면 쉬운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출제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공부 방법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꼭 그걸 지켜주세요. 일단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공부 방법은 이미 여러 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 병역법이 모든 과목의 이제 기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순서는 병역법, 예비군법, 훈령, 통방법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래도 이제 병역법부터 기본적으로 보는 게 다른 법령에서 이제 연계되는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긴 되는데 사실 이게 병역법과 이제 예비군법의 관계지 예비군법과 훈령은 또 별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병역법 공부하시려면은 일단 이게 필수예요, 필수. 법조항 암기. 이거를 안 하시고 병역법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탄을 하셔봐야 해결이 안 돼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건 제가 자신이 있는데 병역법 때문에 참 한계를 느낍니다 라고 나중에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평생 병역법 못 잡아요. 병역법은 일단 법조항을 암기를 하고 이후 대통령령과 병장이 정하는 것을 이렇게 잡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게 좀 돼야 돼요. 정도 90% 법조항 암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70%가 그림은 여러분들 고득점이 됩니다. 50% 정도 되면 합격선으로 들어가고요.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합격을 하고 싶으면 예비군법에서 승부를 걸어라. 과락을 면하고 싶으면 통방법에서 피해라. 여기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합격을 하고 싶으면 예비군법까지 잡아라. 고득점을 받고 싶으면 병역법을 잡아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역법은 제가 공부하라는 대로 일단 법조항 령은 필요 없어요. 칙도 필요 없습니다. 령은 나중에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그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령만 필요하지 굳이 령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칙은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칙 조항은 그래서 법을 일단 법조항을 알고 그 다음에 연습장에 있는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지금 법조항 외우고 그 연상법 하는 법에 대해서 학습 자료나 이런 데 제가 계속 지금 띄워놓고 있으니까 좀 자주 보시고요. 그런데 이 지도를 좀 자주 받으세요. 본인은 뭐 거기서 공부 방법 몇 가지 제시하면 알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쭉 가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래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이 본인이 지금 정상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 지도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기다리시는 분들, 또 강의 중간에 점심시간에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고득점이 돼요. 그러니까 즉 무슨 궁금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제대로 공부가 가고 있느냐 이 방향을 계속 지도를 받으신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서 이 정확히 지도받고 하신 분들이 성적이 이제 급상승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분들은 나중에 합격을 갖고 논하지를 않고 고득점으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갖고 고민을 하게 돼요. 일반 학생들이 올 땐 배부른 고민이죠. 저 공부하면은 배부른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이 그려지면 이 문장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읽겠다를 정립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이걸 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지문이 나오면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빨리 알아채고 그래야 무엇을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그리고 뭘 물어보는지를 알면은 답변도 금방 나와요. 제가 모든 여러분들 모의고사 때 이 문장을 꼭 넣죠. 제가 운명의 신은 노력하는 자는 외면하지 않습니다라고. 특히 병역법 때문에 그래요. 병역법 때문에. 병역법을 못 잡아서 쩔쩔매요. 저 공부하신 분들은 병역법 거의 안 틀려요. 잘. 하여튼 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 병역법은요 204페이지까지는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군종장교들 그리고 60조 들어가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게 병역의 종류별로 이런 일정 패턴이 있어요. 일정 패턴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역의 종류에서 우리가 지금 현역, 보충역, 장교,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병역의 종류별로 운영 주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가요. 필요인원 통보, 지원, 입영, 신검, 복무, 신상변동 통보, 편입 취소, 복무 만료. 이게 반복적으로 쭉 도돌이에요. 도돌이. 현역병도 이 도돌이. 상근도 이 도돌이. 여기서 군인사법 적용해 놓은 거는 군인사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 병역법에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X인 부분들은 다 대부분이 군인사법이나 이런데 자체 법률에 있기 때문에 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빼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역병 필요인원 통보는 어떻게 해야지? 현역병 지원하나? 현역병 모집이 있구나. 모집이 있으니까 모필병 해가지고 모집 18세부터 현모 18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 그다음 입영은 어떻게 하며 신체 검사는 어떻게 하고 복무는 몇 년을 하며 그 다음에 보류는 어떻게 하며 연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표에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으면 돼요. 위치를. 그러면 204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 이 표 한 장으로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204페이지 이게 좀 300페이지가 좀 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3분의 2가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에 있는 것을 분이 이 빛난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거 어디 있는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으면은 204페이지까지는 다 잡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병역처분 변경,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그 다음에 기타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전시특례까지 잡으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일단 병역법을 총칙을 공부하면서 1년을 공부하고도 이것을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걸 안 보고 작은 거만 막 계속 보니까 여러분들이 병역법이 죽어라고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는 공부 제가 하지 말라고 누누이 공부 방법에서 제시해 드리죠. 자, 17세 때 남자들이 뭐가 되고 18세 때 어떻게 되며 19세 때는 어떻게 되고 20세 때는 어떻게 되며 이후 입영 소집이 끝나면 날날 팔년 예비군으로 갔다가 민방위로 갔다가 40세가 되면은 우리나라 남자들의 병역 의무는 끝이 난다. 이 자체도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자, 목적 보겠습니다. 목적은 각 법령의 목적을 할 때마다 꼭 비교를 해주세요. 자,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다. 남성의 병역 의무가 아니고 국민의 병역 의무.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예비군법은 국가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국가를 방해하기 위해 설조 편동. 조직 편성 운용의 목적은 뭐 이건 두 개 법률에 의해서 조편운에 관한 지절규와 당해년도 각군, 여기서 각군은 육군 해군만 얘기를 해요. 지절규 당군이다. 교육훈련의 목적은 한 개 법률이 아니라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개 법률 체목이다. 여기는 두 개 법률 지절규 당군이다. 여기는 한 개 법률로 각구 오답이 나와요. 그 예비군 훈령의 목적과 훈련의 목적은 또 틀립니다. 훈련의 목적은 동절숙 전발 임능구다. 통합방위법의 목적은 침도위대 국국통 통대수시다. 그래서 각 법을 좀 비교를 좀 목적을 비교를 하세요. 그 시행령의 목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 위사시필사다. 시행규칙의 목적은 법과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위사시필사다. 법령 위사시필사다. 해서 목적이 이렇게 예비군법에서 모둠으로 한번 출제가 돼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요. 자, 2조 정의 보겠습니다. 2조 정의 참 많이 출제되죠. 최근에 56회서부터 69회까지 거의 출제를 안 한 적이 없죠. 자, 따옴표를 잘 바꾼다 하고 보시죠. 따옴표를 징집은 소집으로, 소집은 이병으로. 이거는 뭐 문장성에도 거의 매번 바꿔요. 그 다음에 전문의사하고 전담의사를 또 바꿔요. 요번에 69회 때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또 바꿨어요. 계속 이걸 이렇게 바꿔댑니다. 출제용은 일반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또 연결형으로 출제되고 박스형, 가로넣기 모든 형태로 뭐 상황형만 빼고는 다 출제가 된다. 일반 사지선다형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쭉 골라내면 되고요. 박스형에는 가끔 이 한자가 포함돼서 와서 뭐지?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데 한자는 의미도 없습니다. 한자 가지고 오답 주는 적은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하십시오. 원문에 한자 안 넣는 이유가 어느 건 들어가 있고 어느 건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요. 한자를 뭐 누르려면 다 놓든지 빼려면 다 빼든지 그러는데 또 드문드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요. 그래서 교재 원문에는 한자를 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형으로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1단 그리고 2단으로 나오는 거죠. 이 답이 박스로 들어가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러면 또 3단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3단형으로 출제도 된다. 이 시간을 많이 끌어요. 이런 경우는. 최근에 출제된 것도 징집과 소집을 바꿨어요. 또 산업기능용어과 전문용어를 바꿨습니다.
속상하죠, 속상해. 예? 우리 학원생이 이걸 틀렸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더 속상하겠지만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왜냐면 징집은 징역으로 읽거든요. 징역으로. 내용 들어가 볼까요? 자, 1항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보고 2항에서는 연령 표시기간을 보는데 모든 법에서 연도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월, 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자, 1호는 징집을 소집으로, 그래서 현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 소집이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징역. 반대로 소집이라는 것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 이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가 이 가로를 말하는 거예요. 지원에 의해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에서 예보전대에 대해서 현역의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징집과 소집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집은 현역만 얘기를 하고 소집은 나머지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를. 예비역, 동원 소집이라고 그러죠. 보충역 소집이라고 그래요. 전시근로역 소집이라고 그럽니다. 대체역 소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역 빼곤 나머지는 다 소집이라는 거죠. 이걸 좀 구분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현역 나오면은 이제 상근예비역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 이제 중요해져요. 상근예비역. 이 상근예비역은 출제가 고수다도 되고요. 다출도 됩니다. 상근예비역은 2개 신분이다. 즉, 처음 입대를 해서 군사교육을 마치는 기간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기종가 해요. 이때는 징집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군사교육을 소집을 마쳤어요. 신교대 말하는 거죠. 신교대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얘는 예비역이 되는 거예요. 예비역이. 그런데 상시 근무한다고 그래서 상근예비역이에요. 상근예비역. 근데 이때부터는 소집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2개 신분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승선예비역은 상근과 같은 신분이긴 한데 여기서는 뭐 징집이니 소집이니 이런 소리 안 쓰고 다 소집으로 그냥 연결해요. 추천 전환 근무자는 현역병 신분하고 동일한데 그냥 여기도 소집이나 이런 거 징집 이걸 가지고 문제를 안 삼고 그냥 추천으로 연결을 해버려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소집은 아까 얘기를 했죠. 병지성 예보전대에 대해서 현역 외 군공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용어는 현역 복무 외를 생략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여러분이 고수다가 돼요. 못 찾아요, 답을. 특이하게 출제된 건 이 가로를 생략하고 OK를 준 적이 있어요. 가로를 생략하고. 그러니까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는 여성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라고 출제관은 본 거예요. 근데 이 점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가로를 주고 생략 줬는데 통상 가로 생략 시에는 다른 곳에서 오답을 이렇게 줘요. 가로를 생략해 놓고 왜 가로가 생략됐지? 오답인가? 정답인가? 여러분들한테 그쪽에 신경을 쓰게 해놓고 옆에서 엉뚱한 데서 오답을 주거든요. 같은 문장 내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병역법에서 2군데에서 가로를 생략 주고 OK를 준 예가 있어요. 기억을 하세요. 현재 소집에서 가로 병지성 할 때 여성을 말한다. 가로 생략 주고 OK를 줬고요.
전문연구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전직 분야 페이지 145페이지예요. 2항 8호에 가면 무슨 말이냐면은 병역 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걸 생략 주고 오답을 처리를 안 하고 정답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출제관은 신고자가 이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 출제관이 매번 바뀌니까 볼 때마다 이 관점이 약간씩 틀려지는 항시 좀 흔들리는 꼴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이하게 출제됐던 그 부분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생략 주고 오케이를 줬다. 나머지는 생략 주면은 주변을 잘 수색하라. 그리고 여기서 이 공익 분야라는 말이죠. 공익 분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익 목적과 공공 목적이 이게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공공 목적은 딱 한 번이에요. 어디? 공익법무관에서만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공익 목적이다.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면 또 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있는데 이건 구분하지 마세요. 이건 뭐 구분 안 시켜요. 공공기관은 국가의 직접 감독 아래에 있는 거고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우리가 볼 땐 그놈이 그놈이죠. 그래서 이건 구분하지 마시고 공익목적과 공공목적은 공익법무원에서만 공공목적, 나머지는 공익목적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3호는 이병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징집이란, 소집이란, 이병이란 이거 잘 구분하라고 그랬죠. 이병이란 징집이 됐든 소집이 됐든 지원이 됐든, 자, 징집이 됐든 소집이 됐든 지원이 됐든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병은 어떤 경우라도 군부대에 들어가면은 다 이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징소지군 잡으십시오. 징소지군. 군 간부보생과 고용주는 잘 출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출제가 돼서 오답을 안 주는 거지 출제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군 간부보생이라는 것은 장준부 편입을 위하여 군교수 교수다. 이렇게 잡으세요. 고용주란 여긴 근로기준법은 중요해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기단체의 장으로서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아직까지 오답을 안 줘서 그렇지 으로서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생략 들어가면은 모든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공사 기단체장은 고용주가 된다는 얘기죠. 병역법에서는 일반 고용주는 대상을 안 해요.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만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근예비역 한번 보겠습니다. 상근예비역. 자, 상근예비역은 고수단이면서 다출입니다. 아주 잘 출제되고 오답이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갑자기 뭐야 이거 1호, 2호, 3호, 4호, 5호 나오다가 왜 갑자기 8호가 나오지? 7호가 안 나오고 6호, 7호가 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각 호를 무시하고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역법 공부하면서 이 순서대로 배워요. 이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기술돼도 이 순서대로 기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기술을 한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딴 데 가서 뭐 전시 특례 가거나 어디 가거나 해서 뭐 병역 의무 감면에 가거나 뭐에 가거나 그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때 그 외울 때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요. 여기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징집과 소집을 바꿔대면 여러분들이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징 소복 이걸 보겠습니다. 상징 소복 현복 예표는 두 개 업무 고수다이면서 다출입니다. 자, 징집과 소집 가장 많이 바꾼다고 그랬죠. 상근은 두 개 신분이다. 최초 현역으로 신교대 들어가서 신교대 마칠 때까지 입기종 이병일부터 기복문사훈련 종료일까지를 입기종과라고 해요. 이때는 징집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후 예비역 신분으로 상시 근무한다고 해서 상근 예비역이에요. 근데 소집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업무는 두 개 업무를 하는데 지역방위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래서 상징, 소복, 현복, 예편후 두 개 업무 이렇게 잡으세요. 자, 다음 승선근무 예비역 보겠습니다. 승선근무 예비역은 이 직원법 잡으세요. 직원법. 직원법으로서 항해사 기관사로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소집대어예요. 소집대어. 나중에 가면은 현역 병 등의 복무에 가면은 현역 나오고 상근 나오고 승선 나오고 전환 나와요. 이걸 현역 등의 복무로 봐요. 그런데 승선근무 예비역은 완전히 보충력 취급을 해서 소집으로 연결이 되고 이 승선근무 예비역과 뒤에 나오는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암기 방법도 비슷하고요. 절차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승선근무 예비역과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은 친구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직원법이 이제 항해사 기본 기관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직원법은 직무와 관련된 항해사 기관사 등으로 연결이 돼요. 선원법은 인사와 관련 휴가 휴직 등으로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 타는 사람들이에요. 배 타는 사람들. 전시에 되면 우리 군수물자 이런 거 옮겨야 될 일이 많죠. 그럴 때 배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선원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선근무 예비역들을 활용해서 유사시 되면은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연평도 주민들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민간인들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배는 징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발을 했는데 운영할 사람들 징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선근무 예비역은 직원법으로서 항기관사로서 소집되어 언제? 전사비시 국민경제의 기묘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그래서 국민경제의 두 개 물자, 기묘한 물자와 군수물자 또 두 개 업무 수송하기 위한 업무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이다. 여기서 이 국민경제는 좀 신경을 쓰세요. 왜냐면은 이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이 한번 나와요. 병역법에서는 국민경제로 나오죠. 통합방위법 가면은 국민생활로 나와요. 그래서 국가중요시설이란 공항, 공주 등에서 적에 의해 전파기 될 경우 안보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이때 국민 생활을 국민 경제로 오답을 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역과 시옷으로 잡으세요. 왜?
병역법을 먼저 배우고 통방법을 맨 나중에 배우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자, 7호 보겠습니다. 7호 전환복무. 현역병 복무 중 의무 경찰대원 또는 의무 소방원으로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현복 중 군신분 다른 신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의무경찰대원은 알겠는데 의무 소방원도 있었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의무 해양경찰도 있고요. 그래서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면서 추천하는 제도예요. 옛날 전투경찰제도 있었죠. 전투경찰제도 폐지됐죠. 병역 복무자들이 적어가지고. 자, 10호는 이제 사회복무 요원인데, 사회복무요원이란 국지공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국지공사에서,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공공목적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다. 공익법무관 앞으로 나올 공익법무관에서만 공공목적이지 나머지는 공익목적입니다. 여기서 사복, 보의, 교문, 안경 등의 서비스 업무 하나, 그리고 행정 업무의 하나, 그리고 공익 분야. 여기서는 공익 목적과 공공 목적만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자, 10호 예술체육요원이라는 것은 여기 문화창달과 국위선양만 보십시오. 요즘은 뭐 예술체육요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BTS도 이제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법을 바꿨죠. 대단해요, BTS. 그 한 그룹 하나 때문에 국가 법이 이렇게 바뀔 정도로 되니까 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다. BTS가 지금 국위선양 엄청 하고 있죠. 자, 11호는 공중보건의사, 6호는 전문의사, 14호 전담의사. 자, 여기도 고수다이면서 다출입니다. 고수다이면서 다출이에요. 거의 매번 출제가 돼요. 자, 첫 번째는 자격 비교를 좀 하십시오. 공중보건의사라는 것은 의치 한의사까지 들어가는데 병역 전문의사, 우리 이제 앞으로는 문의사라고 그러고요. 전담의사는 담의사라고 합니다. 문의사와 담의사는 자격이 의치 자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 자격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 비교를 공중보건의사와 문의사, 담의사를 자격 비교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문의사와 담의사의 자격 비교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즉 문의사는 의치 자격은 동일한데 국가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그래서 의치 자격 국대일 채용. 노래를 부르세요. 의치 자격 국대일 채용. 아주 잘 나옵니다. 담의사는 의치 자격으로 편입. 자, 그래서 결국 문의사는 의치 자격 국대일 채용이라는 것은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거죠. 담의사는 의치자격으로 편입돼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서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 문의사는 병역 의무 종료자로서 본인이 병무청에 취업해서 들어가는 사람이고 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의무적으로 선발돼서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최근에도 전담의사와 전문의사를 바꿔서 이렇게 출제를 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직 공무원을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문의사란 의치 자격 국대일 채용에서 일이 일반직으로 가야 되는데 임기직 공무원으로 가죠. 우리 병역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딱 3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정의에서 지금 의치 자격 국대일 채용 나오고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나오는데 이때 별정직 공무원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대사 이상 일별 장관이 지정한 사람이다. 짱지. 자, 병무사범 대책위원회 구성에 가면요. 여기에 국법 외행 보고 국경병 상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특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이 여기서 3번 나와요. 나머지는 임기직 공무원이다. 왜냐하면 이제 특정직 별정직은 일반직하고 따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나머지에서 나오는 것은 임기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아예 정리를 해버리셔야 돼요. 자, 13호로 넘어가겠습니다. 13호. 자,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검변 자격은 필요 없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공목적, 여기서 공공목적이에요. 그래서 비읍 자격, 공공목적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익법무관만 공공목적, 나머지 공익목적을 구분하시고요. 공중방역수의사라는 것은 가방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즉 가축방역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구제역 업무, 조류독감 이렇게 한정시키면 안 돼요. 수의사들 가방 메고 다니죠. 그래서 가방 업무다. 이것도 가끔 이렇게 가방 강조해도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16호 전문연구용어과 산업기능용어는 바꿔치기를 잘합니다. 제목 바꿔치기 잘하고요. 학문과 기술연구를 위하여를 육성지원으로 바꾸거나 해당 전문 분야를 해당 분야로 바꾸거나 전문연구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뭐 직접 보신 적 별로 없죠, 여러분들. 전문연구원이라는 것은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수 제조 생산 복무예요. 근데 이 산업체가 뭐 일반적인 산업체가 아니고 국가 기관 산업체 등을 말하는 거고, 연구기관은 뭐 웬만한 대학 이상은 다 되는 거고요. 서울대학교에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되면은 전문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죠. 전문연구원들이. 자, 다음 병역 지정업체도 고수다 문제입니다. 왜 그냥 병역 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하느냐, 어떤 근거에서 선정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병역 지정업체를 선정하는데 가호는 병장이 선정하는 연기방이죠. 그 대신 나호와 다호는 뭐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 즉 법률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제가 될 때 병장이 선정하는 생략이 들어가거나 또는 병장이 선정한 농사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되죠. 왜? 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병장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선정된다. 이 관점에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17호의 2호 대체복무요원. 이것은 과거 뭐 대표적으로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무슨 뭐 총을 못 들겠다 이런 경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자꾸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체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체역을. 자, 이분들은 나중에 근무지가 교도소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관리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예비군이 돼도 대체 복무 예비역으로 가서 다시 교도소 쪽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교도소 행정근무를 다시 하고 오는 거죠, 그냥. 그리고 대체 복무용과 대체역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일단 여기서는 소집되어 공익 분야다. 공공 분야가 아니다라는 점만 잡으시고요. 자, 공공단체도 공익 목적이죠. 공익 목적. 그러니까 공공 목적은 아까 얘기한 비급 자격 대법단에서만 공익법무관에서만 공공 목적, 나머지 공익 목적이다라고 보시고요. 근데 이제 공공단체란 여기서는 공익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단체로서 대령이 정하는 생략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인단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단체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법인단체에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그래서 반드시 공익목적 대법단을 좀 잡아주십시오. 자, 이 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연령 표시는 모든 법에서 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를 한다. 생년월일이나 월일은 필요가 없다. 모든 법 공통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병역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공부 방법은 자꾸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여기 제시된 내용을 좀 자꾸 보시고요. 좀 하라는 대로 좀 해보십시오. 좀 나중에 병역법 때문에 정말 고생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꼭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